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을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정 데드라인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앞둔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미국과 이란 이 협정에 대해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란이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하면서 협상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올린 내용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2주 휴전 종료 직전에 연장을 선언한 거고요. 협상안이 도출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휴전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종전되지 않는 한 무기한적으로 휴전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이렇게 무기한 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마자 군사 충돌에 대한 가능성은 감소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중동의 긴장감은 유지되는 듯한 모습,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핵심적인 전략이 좀 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군사에 대한 압박 대신에 경제적인 압박을 좀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최근 포착되고 있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제 압박에 대한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란은 국가에서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이 원유 수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제한은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다가 하르그 섬의 원유 저장 시설에 대해서 포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또다시 원유라던가 그리고 기름과 관련된 저장 공간에 대한 공격 가능성, 이게 또 우리 시장엔 또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게 됐을 때는 그때를 대비해서 중동에 미군 5만 명 이상을 배치하고 항모 전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파견이 예정돼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에다가 1만 명 이상의 추가 병력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긴장감이 유지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의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또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은 커지는 듯한 모습이죠. 트럼프가 이렇게 무기한 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은 휴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강경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2차 종전협상에 대해서 불참을 좀 공식화하고 파키스탄에 대해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첫 번째였고, 또 미국이 해상에 대해서 역봉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이 협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갈등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완만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게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이란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를 하면서 이번 2차 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금 기대감은 많이 꺾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이 어느 정도 묶여있나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정말 많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지 못하고 묶여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란은 만약에 미국이 해상을 봉쇄한다면 군사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 될수록 지금 원유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굉장히 낮다는 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에너지의 의존도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타격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은요, 여전히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이걸 좁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의견이 너무 다르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미국이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개발을 멈춰야 한다,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죠. 두 번째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적으로 이란이 공격적인 카드로 들고 있는데, 이 해협 통항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란 측에서는 미국의 해상을
봉쇄하는 걸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가 경제에 대해서 미국은 더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란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방산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오늘 실제로 LRG에는 주가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100만 원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이 천공2가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요격 미사일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국내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이 천공2고요.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나 하나증권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전망이 되는데 수출 매출이 올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4%가량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아랍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공망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건데 이게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천공2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개발비가 반영이 되면서 이익의 증가폭이 제한적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올해 초보다는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실적의 성장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상저하고의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연간 지역별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올해까지도 지금 내수에 조금 더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점점 더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은 수출 비중이 거의 절반까지도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에서 나오는 실적은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지만 수출에서 가져오는 실적이 계단식 상승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게 또 당연히 실적에 대한 증가, 영업이익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하나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매출은 1조 1천억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가량 증가한 1,236억 원인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111만 원으로 기존 대비 56%가량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LRG가 두 자릿대 급등을 하면서 100만 원대로 웃돌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으로 인한 조정은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IB에서 우리 시장 올해 8,000포인트 상단이 열려 있고 높게는 8,500포인트까지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주요국의 지수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압도적인 지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의 상승률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3%, 미국도 4%고 대만이 28%로 2등인데 거의 2배가량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냐인데 주요국 주가지수의 이 PER과 PBR 그리고 EPS를 보게 된다면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가의 위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PBR이 지금 1.7배 수준이고요. 보시면 유럽이 2.3배, 미국이 4.8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7배에 머물러 있다는 거, PER을 기준으로도 지금 8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걸 좀 근거로 받쳐주는 건 EPS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지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정말 잘 벌어오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벌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수의 상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들의 분석이고요. 세계 주요 IB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그 공통적인 의견은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네요.